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 서문시장 4지구에서 큰 불이 나 7시간 넘게 아직도 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에 탄 건물 일부가 붕괴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중계차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양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2시 8분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 4지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1지구와 4지구 사이에 있는 상점에서 시작된 불은 4지구 1, 2, 3층으로 번지면서 전체 점포 800여 개 가운데 500개 이상이 탔고 현재도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97대와 소방공무원 700여 명, 동이트자 소방 헬기까지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으론 불이 난 4지구 건물의 계단과 천장 등 일부 구조물이 무너져 소방당국이 피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4지구 점포들이 옷, 섬유 원단, 이불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를 취급하는 점포들이 많고 유독가스와 함께 연기가 많이 나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매캐한 냄새를 맡았다는 신고와 제보도 잇따를 정도입니다. 4지구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어 작동도 했지만 불길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옆 건물 1지구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장 내 119 안전센터에 긴급구조통제단과 응급의료소, 지원 대기소도 설치해 화재 관련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서문시장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현재도 소방력이 총동원돼 진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진화 상황을 설명하는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로 내용물이 의료적 침구류, 가연물이 있어서 상당히 연수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없도록 동원 가능한 소방력을 동원해서 초기에 진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명구 중 2명이요. 예. 여기서 뭘 하시던 분들이? 지금 현재 경비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쪽 신고는 누가 했나요? 그거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대신 119 안전센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연소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불이 난 서문시장은 11년 전에도 큰 불이 났죠. 1,000억 원대의 당시 피해가 나기도 했는데요. 유독 대형 화재와 악연이 많습니다. 이어서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29일 밤 10시쯤 서문시장 2지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이 2, 3층으로 급속히 번지며 대형 화재로 이어져 900여 개 점포가 불에 타 1,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불이 난 4지구처럼 옷가게와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계속 번진 불은 무려 만 1시간 만인 31일 오후 3시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낡은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결국 2지구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이불 가게에서 누전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결론났고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서문시장은 영남 지역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대구의 상징적인 장소지만 대형 화재와 악연이 많았습니다. 지난 1950년 10월 방화로 불이 나 당시 돈으로 14억 5천만 환의 피해가 난 것을 시작으로 1960년 6월에도 점포 2천여 개를 태우고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975년 11월에도 점포 1,700개를 태운 대형 화재로 당시 돈으로 46억 원의 피해가 나는 등 1970년대에만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통해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로 넘기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인사들은 여전히 탄핵 강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비박계 내부에선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전국 해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친박계 중진인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본다며 탄핵을 차분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회는 탄핵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발언을 사실상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혀 탄핵 추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유승민 의원도 대통령 담화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추진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 내부에서 탄핵 일정 연기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비박계 입장 변화가 전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일로 미루면 7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대로 합의해봐라 서로. 지금 당 지도부가 당 지도부 맡아서 합의해보라 이기죠. 합의 안 되면 세워라 내워라 이거 합의한다고 걸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담화로 여야 각 정파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담화 이후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앞으로 전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준공이 보름이 앞으로 다가온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옮기고 나면 이 자리가 난개발이나 공동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선 이 자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지 권윤수 기자 짚어봤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과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는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한진과 동양, 중앙고속 등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12,500제곱미터,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은 정류장과 주유소, 주변 근린상가 등 24,000제곱미터입니다. 다음 달 21일까지 공람을 거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확정되면 3년 안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상가 건물 등 개별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 발전에 있어서 이제 디자인, 경관, 스카라인 등을 또 교통, 혼잡한 교통까지도 조율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 시립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터 소유주인 버스 회사들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이미 대구시에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 하지만 대구시는 동대구 벤처밸리와 연계되는 전시 컨벤션 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공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공공의 목적으로 그렇게 활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버스 회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상업적 이익에 치우친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시의 정책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온 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4.8도, 구미 3.1, 안동 1.5도, 봉화 영하 1도로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9도, 구미 7도, 안동 6도, 봉화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내일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추워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 지역본부는 오늘 대통령 퇴진과 각종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1차 민중 총파업과 시민 불복종의 날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금속건설,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3천여 명은 오늘 하루 4시간 파업하고 오후 4시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1차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국채보상로 228공원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228공원으로 이동해 장애인단체, 대학생 등 각계각층 시민들과 총파업 대구대회를 연 뒤 국채보상로 촛불 집회 허용을 요구하며 중부경찰서까지 행진한 뒤 집단 집회 신고를 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마다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은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되며 일시적인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이나 단전단수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 등을 찾아 공적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에선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14,000여 명,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11,000여 명이 추진단 활동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겨울철 폭설 대응과 대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유관기관 현장합동 훈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달성군 농공읍 금포지구 도시계획 사업지구에서 열립니다. 시간당 5cm의 기습 폭설로 차량 세대가 연쇄 추돌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로도 전면 통제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됩니다. 오늘 훈련을 위해 농공읍 금포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안 달성군청에서 금포시장 방향도로 220m 구간이 통제되고 훈련 상황에 따라 주변 차선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가 가장 많은 곳은 달성군, 가장 적은 곳은 수성구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가 가장 많았던 곳은 달서구로 5,049명이 태어났고 중구가 66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보면 달성군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 8.9명, 북구 8.8명이고 수성구가 5.8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